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한 정말 이 새벽 레이스가 드디어 끝나서 저희가 이렇게 새벽 4시 45분에 이렇게 또 녹음을 켜고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정말 레전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이번 주차가 16주차죠? 그렇죠. 이제 딱 대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할 그런 시즌이긴 한데, 기말고사 시즌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레이스 결과가 이번 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새벽 3시라는 시간이 좀 가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봐볼 만한 그런 레이스였다. 값어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값이 들었다. 그쵸.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쿠팡 플레이의 이 스포츠 요금제가 살짝 바뀌면서 이 포뮬러 1을 시청하시는 팬분들에게는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타 다른 스포츠들도 금액을 내는 거죠? 그쵸. 이 쿠팡 플레이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 쿠팡 플레이가 이제 이 쿠팡 와우를 구독하면 따라오는 서비스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쿠팡 와우는 솔직히 저는 쿠팡 와우에 되게 만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쓰면 이제 뭐 로켓 프레시라던가 하면서 배송 같은 거를 엄청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뭐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뭐 다른 그 대도시들 같은 데서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막 언제 시키면 뭐 다음날 새벽까지 도착 보장, 이게 진짜 유용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원래 이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4,990원이었다가 작년 4월에 이게 7,89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만 해도 엄청 싸다고 나는 생각은 했어. 솔직히. 왜냐면 배송비 2번만 해도 사실 비슷한 값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쿠팡에서 그런 걸 시키는 게 사실 한 달에 뭐 2번이 뭡니까? 한 5번, 6번 넘게도 항상 시키는데. 그렇죠. 특히나 저희 같은 자취생 같은 사람들은 굳이 막 마트에 가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장을 보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쿠팡에서 이렇게 존좀따리 사는 느낌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쿠팡와우 7,890원 요거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하면은 쿠팡 플레이도 같이 이제 자동으로 구독이 돼서 따라오는 서비스로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부터 기준점을 잡으면 이제 포뮬러 1 팬분들에게는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스포츠 패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쿠팡 플레이 스포츠 패스라는 게 생겨서 여기다가 9,900원을 더 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월 17,000원이 넘는 지금 구독료를 내야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스포츠를 지금 볼 수 있게 되었고, 문제는 이게 쿠팡 와우를 결제를 안 하시면 애초에 스포츠 패스를 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를 보려면 우선 쿠팡 와우를 해야 되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스포츠를 보고 싶으면 어차피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뮬러 1을 보기 위해선 월 17,000원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포뮬러 1밖에 안 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 제 주변에도 많은데, 굳이 왜 이런 분들은 물론 그지 스포츠 패스 구독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쿠팡 플레이가 NBA도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BA도 하고 뭐 EPL, 뭐 분데스리가, 심지어 미식 축구까지 지금 이걸 다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나는 그런 거 보지도 않는데 왜 같이 내느냐. 그냥 포뮬러 1 하나만 예를 들어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풀어주면 난 그것만 결제하고 보고 싶은데, 뭔 보지도 않는 다른 스포츠들 때문에 이렇게 무슨 통합 회원권을 사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이신 거고. 근데 이제 사실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포뮬러 1은 한국에서 사실 더 비인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나눠 팔기 시작하면은 스포츠 종목별로 만약에 뭐 어떤 건 뭐 3,000원, 뭐 NBA는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기 시작하면은 포뮬러 1이야말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히려 축구랑 농구 팬분들이 우린 포뮬러 1을 보지도 않는데 그 비인기 종목 중계권을 우리가 왜 내주냐. 지금 약간 오히려 이렇게도 지금 가고 있는 조짐이 살짝 있다. 그나마 뭐 이건 좋은 점인지는 이제 사람마다 좀 갈릴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스포츠 패스로 유료화가 조금 더 빡세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쿠팡 플레이에서 포뮬러 1 전 세션을 생중계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프랙티스까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특정 그랑프리들에 한해서만 미리 공지를 해서 프랙티스 세션을 중계하는 방향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펼쳐질 11라운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부터는 쿠팡 플레이에서 모든 세션을 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뭐 조금 더 서비스가 확장되는 걸 기대해 봐야겠죠. 그 구독제를 해버린 이상.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포뮬러 1 중계가 무료로 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포뮬러 1의 대중화 이런 사실 또 큰 꿈을 이렇게 품었었는데 사실 네. 무료로 풀린다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이제 아예 틀린 말이 됐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포뮬러 1에는 관심이 없는데 다른 스포츠에 관심이 계시던 분들이 어차피 그냥 결제한 김에 뭐가 있는지 볼까? 요 정도의 살짝의 유입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도 네. 근데 여전히 확실히 포뮬러 1을 잘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거고 오히려 사실 진짜 라이트한 팬분들 진짜 완전 뉴비들 분들의 입문은 오히려 허들이 더 높아진 측면이 있죠. 완전 모르던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이제 옛날에는 쿠팡 와우만 솔직히 8,000원만 내면은 그냥 포뮬러 1 열려 있으니까 뭐 밤에 이렇게 보다가 얘는 생중계하네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포뮬러 1 중계를 열기 위해서는 스포츠 패스를 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일단 쿠팡 플레이에서 스포츠 중계를 일단은 보려는 사람 그것도 그냥 보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자신의 이제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스포츠 중계들을 보려는 이미 좀 스포츠에 그런 이해도가 있는 팬분들만 조금 이제 유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좀 라이트 팬분들의 유입은 좀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새로운 유입 방향을 저희가 또 모색해 봐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캐나다 그랑프리 이야기를 밤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얼른 녹음을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캐나다 그랑프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프랙티스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이슈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프랙티스 1에서 베르스타펜이 1위를 하는 동안 알본과 사인츠가 2위와 3위를 기록하면서 윌리엄스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포뮬러 1의 요쯤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프랙티스 솔직히 진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프랙티스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페이스를 확인하는 정도의 그 정도고 그리고 오히려 이때 너무 진심 모드로 달리다가 뭐 진짜 정말 차에 손상이 간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또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차들 보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지. 프랙티스 때 누가 잘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그렇다 누가 못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프랙티스 3에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사고가 나면서 잠깐 레드 플래그가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츠노다 선수가 레드 플래그 규정 위반을 하면서 이미 퀄리파잉에 들어갈 때부터 10그리드 페널티를 안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밑에서 한번 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퀄리파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퀄리파잉에서는 Q1에서 알본 선수의 엔진 커버가 갑자기 벗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누구랑 충돌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스트리트 구간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막 옷이 벗겨져.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러더니 피트로 들어가서 새로운 엔진 커버를 가지고 나온 알본이 7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모습이 나쁘지 않게 보였고 막상 같은 윌리엄스의 팀메이트였던 사인츠 선수는 Q1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이제 마지막 플라잉 랩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사인츠 선수가 이렇게 막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앞에 쿨다운 랩을 돌고 있었던 RB의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엄청 근접한 이렇게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이제 팀 라디오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자르는 쟤 왜 나한테 들이받으려고 그러냐. 사인츠는 하자르가 임피딩을 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스튜어드들의 판단은 하자르가 사인츠를 임피딩한 걸로 되면서 하자르 선수가 3그리드 페널티를 이제 먹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런 그 약간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일까요?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하자르 선수가 조금 더 비켜줄 수 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았다. 피해를 어떻게든 줬다.
그죠? 조금이라도 좀 더 나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조금만 나갔다. 이렇게 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Q2부터는 점점 미디엄 타이어를 끼는 선수들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확실히 여름이 되면서 퀄리파잉에서 미디엄 타이어를 끼는 선수들의 비중이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퀄리파잉이 3랩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5랩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료를 이렇게 채우고 나가서 피트에서 나가가지고 한 랩을 쿨다운에 돌고 플라잉 랩을 한 바퀴 돈 다음에 피트로 복귀하는 이 3랩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네. 나간 다음에 플라잉 랩 한 번, 쿨다운 한 번, 다시 플라잉 한 번, 그리고서 피트로 복귀하는 이제 5랩짜리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5랩짜리 프로그램이 도는 경우에는 소프트 타이어를 끼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과열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그렇죠. 포뮬러 1 타이어가 참 어려운 게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조금만 과열이 돼도 성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5랩짜리 프로그램에 돌 때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좀 미디엄 타이어를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소프트 타이어의 과열이 지금 요즘 굉장히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레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디엄 타이어조차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달렸는데도 성능을 빠르게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10랩만 돌았는데 하드가 막 미디움을 추월하고 이런 결과들이 저희가 레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기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그쵸. 사실 한 24도 오늘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의 기온이 한 24도 정도라 그랬는데 다만 구름이 없어가지고 특히나 햇빛이 특히나 아스팔트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중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선수들의 체감 온도는 24도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타이어 과열이 좀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3랩짜리 프로그램에도 미디엄 타이어를 충분히 낄 수 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나서 Q2에서는 콜라핀토 선수가 탈락을 하기는 했는데 콜라핀토가 퀄리파잉에서는 12위를 기록을 했고 이게 알핀 콜업 이후 퀄리파잉에서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포인트 따볼만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라핀토 선수가 올라온 지 7라운드 에밀리아 로마니아 때 올라와서 이번이 4번째 그랑프리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콜라핀토 선수가 단 5개의 그랑프리만 일단 선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 반전이 빠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제 포인트를 딴다고 한다면 이번 레이스가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좀 했었죠. 이 캐나다 레이스 때. 그렇죠. 하지만 뭐 이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진 또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Q3에서 보도록 하면은 자 지금 또 하자르 선수가 지금 또 여기 올라와 있어요. 네. 츠노다 선수가 레드불로 올라간 게 3라운드 일본 그랑프리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퀄리파잉에서 지금 하자르 선수가 거의 츠노다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선 기준뿐만이 아니라 실제 레이스 결과도 지금 계속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자르 선수가 진짜 언젠가는 이게 츠노다랑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자르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봤죠. 레드불로 콜업되는 것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자르 선수가 말을 하기를 자기는 지금 로슨 선수랑도 뛰어봤고 지금 뛰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츠노다 선수랑도 같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선수에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드라이버들인데 사실 그 레드불 차를 타고서 그렇게 뭐랄까요 죽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온몸 비틀기를 하면서 레드불로의 콜업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약간 레드불의 세컨드 시트 정말 지금 이번 시즌에 들어서 굉장히 저주받은 그 자리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로슨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르 선수는 오히려 지금 RB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다. 안락하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퀄리파잉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러셀 선수가 폴 포지션을 차지를 하면서 2년 연속 캐나다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위가 작년에 그 러셀과 정말 동일한 랩타임을 기록해서 2위로 밀려났던 베르스타펜. 이번에도 2위로 들어오면서 세컨드 그레이드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3위부터 피아스트리, 안토넬리, 해밀턴, 알론소, 노리스, 르클레르, 하자르, 알본 이렇게 되면서 10위권까지 형성이 됐고 여기서 보실 거는 일단 안토넬리 선수가 4위로 들어오면서 마이애미에서 이제 안토넬리 선수가 퀄리파잉 3위로 들어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시즌 세컨드 베스트 스타트라고 할 수 있겠고 알론소 선수도 지금 보면은
6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심지어 맥라렌 노리스 선수보다 알론소 선수가 더 앞에 있어요. 네, 지금 그 빅팀 르클레르도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노리스 선수도 그렇고 르클레르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퀄리파잉에서 그렇게 막 엄청 이슈가 있었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알론소 선수가 좀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빨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본도 Q3까지 올라와서 물론 10위긴 하지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이게 사실 츠노다가 Q3로 진출하는 빈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Q3로 올라가면 이 츠노다를 제외한 4강 팀의 7명의 드라이버,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네. 노리스 피아스트리, 해밀턴 르클레르, 러셀 안토넬리, 보통 이렇게 7자리 정도는 거의 Q3에 고정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항상 남은 이 세 자리에 어떤 얼굴들이 들어올지가 이제 이슈인 것 같은데, 네.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세 자리를 보통 채우는 게 알본 또는 하자르, 요 정도가 이제 약간 굉장히 국밥 같은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다. 아, 맞습니다. 러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연속 캐나다에서 풀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확실히 캐나다에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는데, 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러셀 선수의 계약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조지 러셀 선수가 아직까지 메르세데스와의 재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즌이 끝나면 계약 만료인 상황인데, 네. 근데 이미 러셀도 이 베르스타펜에 좀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캐나다 그랑프리의 미디어 데이에서 러셀은 메르세데스와의 재계약 협상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메르세데스는 항상 베르스타펜을 원해왔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메르세데스의 현재 상황을 보자면 안토넬리도 지금 올해를 앞두고 1년짜리 계약만은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메르세데스는 내년 시트 둘 다 지금 확정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안토넬리는 지금 메르세데스가 팀의 미래로 이미 점 찍은 듯한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밀턴이 나간 자리를 줬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봐도 안토넬리한테 거는 기대를 좀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토넬리를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진짜 안토넬리는 정말 3년 후, 4년 후, 5년 후, 정말 10년 후까지 팀의 미래로 키울 만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베르스타펜에게 일단 계약 상황을 좀 짚어드리자면, 베르스타펜은 일단 2028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불이랑. 네. 근데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음 11라운드인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끝날 시점까지 드라이버 챔피언십 4위 이상의 성적이 아닐 경우 2026 시즌을 끝내고 팀을 떠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베르스타펜 선수가 5위인 르클레르 선수보다 이미 캐나다 그랑프리 들어오기 전에 이미 43포인트나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오늘 또 베르스타펜 선수가 2위를 기록을 하면서 더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실 이 조항은 무효화가 됐죠. 문제는 이제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은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계약을 중간에 도중에 베르스타펜이 끝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심지어 레드불 감독인 크리스천 호너는 과거에 단지 종이 한 장만으로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아둘 수는 없다라고 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야망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을 팀이 말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메르세데스가, 특히나 도토 볼프 감독이 이 베르스타펜의 정말 열렬한 팬인 거를 알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알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메르세데스가 베르스타펜을 데려오고 싶어 할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러셀이 스스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가 또 물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뭐 베르스타펜은 역대 최고의 선수다, 그 메르세데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팀이라도 그를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셀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참 대장부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러셀은 어쨌든 자신이 내년에 포뮬러1에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어쨌든 자신의 목표는 메르세데스에 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치 입장에서도 러셀을 쳐내기 해도 뭐하고, 그렇죠. 이 베르스타펜을 데려온다는 건 사실 정말 엄청나게 큰 거긴 하지만, 러셀 선수도 사실 어쨌든 올해 시즌 기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를 넘어서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러셀이 홈그로운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아카데미 출신으로 정말 메르세데스 원클럽맨이지 않습니까?
네, 순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좀 내치는 게 좀 사실 그런 팬 여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그런 점이 맞습니다. 있긴 한데, 근데 또 이건 능사는 아닌 게, 예를 들어 해밀턴 선수 같은 경우는 맥라렌 아카데미 출신이고요. 네. 뭐 레드불 아카데미 출신인 피에르 가슬리 선수랑 알본 선수는 지금 각각 알핀하고 윌리엄스에서 퍼스트 드라이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 뭐 무조건 능사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고려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레이싱 그리드를 봐보면 퀄리파잉에서 11위로 끝난 츠노다 선수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랙티스에서 레드 플래그 때 이 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서 이제 10그리드 페널티를 받아서 20위로 스타트를 했고, 이게 네. 이 모나코에서 올리버 베어만이 같은 페널티를 먹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레드 플래그 때 앞차를 추월했다고요? 그쵸.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올리버 베어만이 레드 플래그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 더 위험하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추월을 했다가 이미 이제 판단. 10그레드 페널티를 먹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네. 똑같이 츠노다도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번에 약간 좀 그러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네. 뒤에 파편들을 흩뜨리면서 가고 있었어. 근데 근데 그 뒤에 츠노다가 붙었는데 츠노다 선수가 얘가 파편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내가 여기 뒤에 있으면은 위험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판단으로 자기가 피아스트리를 그냥 추월해 버렸습니다. 근데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 해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정말 똑같은 사유인 이미 판단 사유로 10그레이드 네. 페널티를 먹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작 하자르 선수는 사인츠를 임피딩한 것 때문에 3그리드 페널티를 받고 12그리드 스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암 로슨과 가슬리 선수는 파크 페름의 상태에서 레이스카 셋업을 변경하여서 피트레인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 감수를 한 거겠죠, 그러면? 그쵸. 왜냐하면 리암 로슨 선수와 가슬리 선수 둘 다 Q3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사실 이번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좀 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중에 정말 포인트가 절실할 때 파워 유닛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약간 포인트를 좀 포기를 테스트? 하고 어차피 버린 레이스 이때 페널티 먹고 우리 다음 레이스부터 잘하자라고 해서 셋업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로슨 선수랑 가슬리 선수 둘 다 파워 유닛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 좀 많이 쓰고 있었던 그런 파워 유닛을 교체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담 없이 파워 유닛에 대한 관리 걱정 이런 거 없이 레이스를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보 후퇴를 좀 미리 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팅 그리드는 러셀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안토넬리, 해밀턴이 5위고요. 6위 알론소, 7위 노리스, 8위 르클레르, 9위 알본,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위에 콜라핀투 선수가 올라왔어요. 네. 왜냐하면 12위로 끝났는데 11위인 츠노다가 밑으로 내려갔고 그 앞에 있었던 아이작 하자르 선수까지 3그리드 페널티로 뒤로 넘어가서 콜라핀투 선수가 10그리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인트를 따기 완전 좋은 상황인 거야. 그리고 11위부터 말씀해드리면 11위가 네. 헐켄베르크 하자르 선수가 이제 페널티로 12위로 내려왔고, 네. 13위에 베어만, 오콘, 보르툴레투, 16위부터 사인트, 스트롤, 츠노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슨과 가슬리는 이제 파워 유닛 교체로 인해 피트레인 스타트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헐켄베르크 선수도 11그리드 스타트여서 제가 프리뷰에서 자우버를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자우버가 또 이번에도 2를 냈다. 이 확실히 식견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스트롤 선수의 부상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대신 뛴다느니 아니면 뭐 스트롤 선수가 이제 그냥 없이 뭐 에스턴 마틴이 한 대만 뛴다느니 이런 정말 많은 루머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랜스 스트롤 선수가 잘 회복해서 이 캐나다 그랑프리를 자신이 소화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롤 선수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이제 스페인 그랑프리를 일단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의료적인 시술을 받았다고는 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는 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시술이라기보다는 조금 기사가 나오는 뉘앙스를 보면 정확히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한 방에 가가지고 침을 맞고 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약간 수술 정도의 느낌이 꽤나 큰 일을 치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이전 레이스를 쉴 정도였으면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큰 수술이었을 수 있다.
스트롤 선수는 어쨌든 몇 달 전부터 손목하고 손에 통증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참고 레이스를 계속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스페인에서 이제 그랑프리를 포기하게 됐었던 거고 네. 그때 시술을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스 주말에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열리는 레이스가 오기 전에 프랑스에 있는 이제 에스턴 마틴 서킷에서 비공개 테스트 주행을 몇 번 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나가지고 결국 이번 레이스에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본인 홈 그랑프리에서. 사실 이게 홈 그랑프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스트롤 선수가 또 한 가지 불거졌던 게 이 스페인에서 불참했던 이 결정이 스트롤의 결정이 아닌 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스트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화를 냈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보도도 역시 나왔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였던 토요일에 스트롤이 퀄리파잉 이후에 차고에서 팀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에스턴 마틴의 팀 수석이 F1 드라이버들은 모두 극도로 경쟁적인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레이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의학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스페인에서 출장을 하지 않은 것은 스트롤 개인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팀 차원에서 야, 너 손목 아픈데 무리하지 말고 우리 한번 쉬자.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스트롤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화를 낸 것까지는 맞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캐나다에서 어쨌든 홈팬들 앞에서 잘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나름 그래도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얼굴을 비쳤으면 또 그것대로 좋은 거죠. 그렇죠. 물론 포인트를 따진 못했지만 포인트라도 땄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스는 사실 오늘 레이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레이스긴 했습니다. 사실 끝까지 보면은 계속 하면서 뭐 하드 타이어를 끼고 뭐 그 버티는 선수들 하고 뭐 피트인 그냥 하고 언더컷 시도하는데 러셀하고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지금 러셀이 2위였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2위였는데 네. 베르스타펜 선수가 피트 스탑을 매번 러셀보다 먼저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러셀한테 이 언더컷 시도를 계속 날렸는데 러셀이 그때마다 그걸 그대로 다 받아줬어. 그렇죠. 한 바퀴 돌기도 전에 바로 들어갔죠. 그죠.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 하면서 그냥 무위로 돌아갔고 자 그러다 나중에 49랩째에 알본이 리타이어를 했고요. 그리고 네. 로슨도 이제 이 과열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중간에는 스트롤 선수가 가슬리 선수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트랙 밖으로 밀어내면서 랜스 스트롤 선수가 10초 페널티를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홈팬들 앞에서 사실상 포인트 획득이 좀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장 재밌는 장면은 어쨌든 레이스 후반부에 나왔죠. 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순위가 1위가 러셀 2위에 베르스타펜, 3위가 안토넬리 해서 이 셋의 간격은 거의 각각 2.5초, 3초씩 나면서 레이스 후반에 이거는 추월이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안토넬리 바로 뒤에 피아스트리가 있었고요. 5위로 노리스가 있었는데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둘도 굉장히 잘 붙어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둘이 안토넬리와도 굉장히 잘 붙어 있어서 마지막에 그럼 결과적으로 안토넬리가 이 3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맥라렌이 안토넬리를 공격을 할 것인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레이스 마지막을 봤을 때의 뷰포인트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배틀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루어지다가 67랩째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노리스 선수가 리타이어를 합니다. 이 70랩짜리 경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3랩을 남겨두고 사고가 났으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파파야 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게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불안감. 이 언젠가 이 두 드라이버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더블 리타이어를 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포르쉐랑 카톡으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보는데 제가 정말 둘이 막 이렇게 붙고 휠트윌을 하길래 포르쉐한테 이러다가 둘이 더블 리타이어 하겠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TV 화면에서 연기가 막 나면서 저는 해가지고 잠깐 방송 오류가 난 줄 알고 왜냐면 화면이 다 하얘져서 네 뿌얘져서 이게 진짜 노리스 선수랑 피아스트리 선수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이 서로 무슨 왼수지간인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그 장면은 그랬습니다. 같은 팀이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방어를 하고 무리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노리스 선수가 휠트윌을 걸었던 장면도 굉장히 가까이 붙었고요. 네, 맞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 시케인에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정말 미친 듯한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어떻게든 자리를 안 내줬고요. 이후에 다시 노리스 선수가 다시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던 건데 네. 사고 자체는 그래도 피아스트리가 앞에서 굳이 이상하게 움직였다기보다는 노리스가 조금 무모하게 찌르다가 슬립스트림을 벗어나서 이제 옆으로 벗어나는 과정에서 옆에 공간이 생각보다 없다 보니까 방어박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네. 맥라렌 입장에서 굳이 다행인 점은 노리스 선수만 리타이어를 했다. 그러니까 피아스트리 선수는 피해가 없었다. 그리고 또 그 정도 속도였으면 사실 큰 법도 하지만 어떻게 사고 나고 또 잘 컨트롤해서 그죠.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어떻게 제대로 큰 충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노리스 선수도 충돌을 한 데가 스트레이트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디 방어벽에 크게 충돌하는 거 없이 그냥 직후에 잘 걸어서 나와가지고 어쨌든 선수는 무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대로 맞습니다. 세이프티카가 뜨면서 67렙째 세이프티카가 뜨다 보니까 나머지 4렙째는 그냥 그대로 레이스가 종료가 되면서 결과가 그대로 끝났고 레이스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1위부터 러셀, 베르스타펜, 안토넬리 이렇게 포디움에 섰고요. 4위가 피아스트리, 5위 르클레르, 6위 해밀턴, 7위가 페르난도 알론소, 8위가 자우버의 니코 헐켄베르크, 9위가 하스의 오콘, 그리고 10위가 윌리엄스의 사인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드디어 이제 팀의 첫 우승을 러셀 선수가 이번 시즌 첫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고 작년 캐나다 경우에도 폴 시트를 따놓고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렙에 레이스가 시작하자마자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이 첫 번째 자리를 내주면서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레이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정적이게 1위를 지켜내면서 이번 시즌의 4번째 레이스 우승자이자 3번째 또 우승을 한 컨스트럭터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베르스타펜 선수도 어찌되었던 간에 사실 뭐 이런저런 억가들이 뭐 사실 요즘 있었죠. 그리고 세컨드 드라이버의 이 지원이 정말 이렇게 전무한 상황에서 여전히 자신의 이런 해낼 몫은 계속 해주고 있고 페널티를 받아서 10위까지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은 역시나 베르스타펜 선수답게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키미 안토넬리 선수는 자 이번에 이제 자신의 생애 첫 포디움에 오르게 됐습니다. 키미 축하드립니다.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혹시나 포디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 하고서 한번 기록을 찾아봤는데 다만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이번이 최연소 포디움 기록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항상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하도 어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뭘 하던 간에 이 최연소 기록을 한 번씩 찾아보게 된단 말이죠. 최연소 포디움 기록이 바로 베르스타펜 선수입니다. 역시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토넬리 선수가 계속 어리다 하지만 베르스타펜 선수가 데뷔했을 때 안토넬리보다 1년 이상이 어렸다니까. 지금 고3 나이인가요? 키미가? 고3 나이가 아니고 키미 안토넬리 선수는 06년생입니다. 고3 그러니까 학위 과정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탈리아 교육과정상으로는 지금 졸업반, 고등학교 졸업반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3인데 한국 나이로 치자면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06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06년생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렇죠. 20살이네요.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오늘 캐나다 그랑프리 당시의 나이가 18세 295일이네요. 18세 295일인데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18세 228일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2위가 랜스 스트롤 선수입니다. 랜스 스트롤 선수가 2017년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3위를 기록했을 당시 나이가 만 18세 239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키미 안토넬리 선수의 포디움 기록은 결과적으로 역대 3위, 최연소 역대 3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스트롤도 의외입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스트롤 선수도 되게 어릴 때 데뷔를 했어. 그리고 또 잘했던 걸로. 그렇죠. 그때도 나쁘지 않았죠. 스트롤 선수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총만 많은 유망주였죠. 자, 그렇게 될 수 있겠고 메르세데스가 굉장히 좋은 주말을 보냈다. 이 더블 포디움에 오르면서 사실 메르세데스가 더블 포디움 특히나 이번 시즌에 안토넬리 선수라는 이 신인이 들어오면서 과연 이번 시즌 안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게다가 맥라렌도 너무 압도적이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맥라렌 선수 둘 다 약간의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틈을 타가지고 딱 이렇게 네. 메르세데스가 더블 포디움을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 4위가 피아스트리, 5위 르클레르 그리고 6위 해밀턴이기 때문에 페라리도 나쁘지 않은 5위와 6위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좋은 주말을 보냈고요. 네. 알론소 선수도 7위. 굉장히 좋은 포인트 획득을 해냈고 헐켄베르크 선수는 정말 스페인에 이어서 왜 이 여기 자우버 있죠? 차량이 그러니까 이게 네. 자우버 차량이 이렇게 자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계에서도 자꾸 자우버를 잡아줘. 이게 작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이 자우버 차량을 애초에 이 중계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기회였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중계에서도 자꾸 보이고 정말 흔치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풀켄이 또 그만큼 잘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스의 오콘 선수도 오랜만에 포인트를 9위에 들어오면서 해냈고 그리고 알본 선수가 리타이어를 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사인츠 선수가 끝에서 12로 1포인트라도 획득을 하면서 윌리엄스를 조금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를 보자면은 피아스트리 선수가 4위를 하면서 198포인트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노리스 네. 선수가 176포인트로 2위, 3위가 베르스타펜 선수로 155포인트, 러셀, 네. 메르세데스의 러셀 선수가 지금 136포인트로 이 베르스타펜 선수와의 격차를 조금 좁히긴 했는데 역시나 베르스타펜 선수도 이번에 2위였기 때문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는 거의 고정인 것 같고요. 르클레르와 해밀턴도 여전히 그대로 104포인트, 79포인트로 순위를 지키고 있고 7위인 안토넬리 선수가 63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밑에 있었던 알본 선수한테 조금 위협을 좀 받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본 선수가 네. 리타이어를 하면서 8위인 알본 선수는 42포인트로 고정이 되면서 키미 안토넬리 선수와 지금 2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밑에서는 이번에 오콘 선수가 2포인트를 얻으면서 하자르 선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자르 선수가 21점이네요. 네, 하자르 선수가 21점이고 오콘 선수가 이번에 2포인트를 얻으면서 22점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콘 네. 선수가 9위로 올라오고 하자르 선수가 기존의 9위에서 10위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네.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번에 4포인트를 얻으면서 20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콘, 하자르, 헐켄베르크가 22포인트, 21포인트, 20포인트입니다. 지금 풀켄이 11등이죠. 맞습니다. 이거 조금만 잘하면 헐켄베르크가 탑10 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전혀 그러니까 E3라고 정말 생각하기 힘든 장면인데 정말 조금만 잘해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스트롤 선수가 14포인트로 12위, 13위에 사인츠 선수가 기존의 12포인트에서 1포인트를 추가하면서 13포인트가 되면서 스트롤 선수와 네. 단 1포인트 차이로 맞서고 있고요. 그 밑에 14위에 가슬리가 11포인트, 15위에 츠노다가 10포인트,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이번에 6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단반에 이제 또 베어만과 로슨을 제치고 16위까지 뭐 올라왔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16위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론수 형님 그래도 조금씩 뭔가 피가 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노포인트로 남은 선수들이 그리드에 있는 선수들로 치자면 보톨레토와 콜라핀토 이렇게 두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톨레토 맞습니다.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좀 기대를 모았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살짝 아쉽다고 할까요? 살짝 아쉬운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어쨌든 보톨레토 선수가 작년에 포뮬라2 챔피언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살짝 아쉬운 모습이고 콜라핀토 선수는 사실 오늘까지 노포인트 획득에 실패를 하면서 약간 알핀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팀 순위를 보도록 하자면은 자, 결과적으로 저번 레이스가 끝나고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2위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메르세데스가 더블 포디움을 해내면서 다시 2위로 메르세데스가 이제 쟁취를 한 모습입니다. 맥라렌이 374포인트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인데 네. 메르세데스가 199포인트로 올라오면서 2위가 됐고 페라리가 183포인트로 이제 3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레드불 같은 경우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2등을 해서 18포인트를 벌어다 주긴 했지만 여전히 165포인트로 전체 4위가 되었고 그 밑으로는 뭐 순위 변화가 굳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가 이렇게 끝났고 캐나다 그랑프리 정말 어쨌든 다들 시청하시느라 이 새벽에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그 해설을 하시는 윤재수 해설위원님도 이 새벽에 약간 좀 말이 꼬이시는지 자꾸 그러니까 선수들을 혼동을 하거나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게 알핀인지 윌리엄스인지 헷갈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사실 저희도 지금
지금 녹음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거든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둘은 더 느끼고 있죠. 서로가 말이 좀 어눌해지고. 그렇죠. 약간 좀 말실수가 많아지고 뭔가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를 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주만 끝나면 이제 폴씨랑 저도 모두 종강이고 물론 네. 이제 종강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그 이후에도 할 건 있죠. 할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레이스가 없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2주 있기 때문에 잠깐의 저희가 뭐랄까요 조금 여유로운 주말을 다음 주말에는 좀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생 피트스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끼어들어 보자면 이 맥라렌 오늘 사고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저는 약간 확신이 든 게 이들이 지금 점점 프레임에 갇혀가는 것 같아요. 어떤 프레임? 아, 우리는 파파야 룰이 있고 우리는 맥클라렌이니까 한번 보여줘야 돼. 아, 그냥 하는 걸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멋있게 경쟁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 이렇게. 네. 아, 거기에 점점 뭔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거기에 조금씩 먹히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저는 나름 그래도 좀 괜찮게 봤던 거는 노리스 선수가 끝나고 이 사고가 난 다음에 그냥 내 실수였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빠르게 인정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서 마이 폴트다. 네. 그래서 속으로 이게 항상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노리스 선수 입장에서는 피아스트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세컨드였는데 갑자기 올 시즌 와서 자기를 거의 능가하는 수준으로 너무 잘하고 있고 본인은 약간 뭔가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는 이젠 내가 얘보다 잘하네? 내가 왜 이제 세컨드 드라이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F1 커뮤니티에서 생각을 했던 게 둘이 자존심 대결로 붙어버린다. 둘의 불화설이 있다. 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팀 라디오로 어떤 욕설이 나올까를 살짝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네. 생각보다 너무 그냥 순순히 그렇죠. 그냥 노리스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 이렇게 하길래 맞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프로는 프로구나. 확실히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를 좀 봤고 피아스트리 선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피아스트리 선수는 원래 좀 성숙해요. 원래 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들이받았으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근데 뭐 피아스트리 선수는 원래 그런 상황이 좀 실제로 덤덤하고 좀 성숙한 선수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그냥 팀 라디오가 안 나왔죠. 받고 나서 피아스트리 선수의 팀 라디오는 실제로 중계 안 잡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레이스도 새벽에 잘 시청을 하셨고 이번 레이스는 아마 어쨌든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츠 패스를 결제하고 시작한 첫 레이스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소식을 좀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갑자기 보려고 했는데 돈 내야 돼? 그럼 나 그냥 안 보고 잘래. 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워낙에 또 시간대 자체가 사실 관람하기 어려웠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가 전면 유료화 되면서 스포츠가 돈이 조금 혹시 F1만 보는데 부담스럽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 팟빵 유튜브 포뮬러톡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구독제 서비스를 할 만큼의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녹음하느라 폴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저희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전에 프리뷰와 또 다른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